도영 씨가 혹시 공명 씨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겠죠? 댁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도영 씨한테도 막 이렇게 장난쳐요? 의사한테 갔듯이. 집에서는 동생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대표님. NCT의 위험이 있지. 대표님. 생일 선물. 생선 큰 걸 해줬어요. 오, 뭔데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이 차를 사줬어요. 진짜 정말 야 너도 나한테 좀 와, 마이 갓. 야, 진짜 대단한 동생이야 진짜. 와, 짱이다. 그래서 차가 왔어? 집에 그러면 짱이다. 집에 왔어? 네? 왔어요? 차가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왜요? 질투나요? 왜 갑자기? 되게 밑쪽 까보면 열받잖아요. 열받지 않아요? 나 계속 가지고 노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중장년층들이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침마당에서 아침에 나오는 분들이 뭔지 몰라요 이거? 수원 통닭? 맞아. 너무 저 내용만 생각하고 아침마당 느낌이라고 그냥 내 편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이, 왜요, 전? 방귀 좀 그만 껴요. 조용히 좀 해, 오해. 야, 진짜. 왜 나오고 싶었어요? 안 나오고 싶었어요? 넌 나오고 싶었지, 난. 도현 씨 팬이. 멋있게. 알았어. 방귀 좀 그만 껴요. 야, 진짜 사람도 오해, 진짜. 오늘 만만히 준비하고 왔죠? 우리 할 수 있어요. 잘해보자. 화이팅. 너는 도현 씨 팬이라 내가. 너도 팬이지. 인사를 저기서부터 하시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직 멀어서. 런웨이 하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길죠? 네. 복도가 좀 길어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앉으시기 전에 웰컴 드링크를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또 방귀 뀌려고 해가지고. 무슨 방구. 아니 이게 무슨 뭐해. 아니 무슨 꼴이야? 아니, 정신 나갔어요. 얘. 갑자기 오늘 오자마자. 아니 실제면 너무 저희 촬영장이 실내인 거고 장난이면 너무 철진한 꽁트 같은데 뭐 어떤 거예요? 진짜 방구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있어요. 원래 방구를 잘 껴요. 그럼 혹시 복도에서도 빨리 오신 게 추진력 때문에 이렇게 부스터를 좀 쓰고 왔는데. 자, 너 뭐 먹을게? 형 뭐 먹을 거야? 와, 오랜만에. 봉봉을 오랜만에요. 탄산수? 두 분 옷을 맞추신 건가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니 오늘 공명 씨가 진성규 형님 옷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건 뭐예요? 아니, 제가 정말로. 아유 야무지게 알 하나라도 빠질까봐. 아유 야무지셔. 요즘 막 이런 자켓 안에 슬리브 같은 나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걸 입고 있었는데 형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침에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입혀줬는데 유행을 따라한다고. 너무 아니 근데 아래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 정말 이게 맞나 싶어서 이거 거의 앞치마 아니에요? 앞치마? 옆에 보면 다 보여요. 저 나쁜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옷이에요. 이게 오늘 치트키예요, 여기가. 뽀로로. 아유 그래.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셨던. 그래서 입으면 안 보이니까 벗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튀겨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자랑을 했거든요, 저한테. 나 유행한 나도 거 입었다고. 제 옷을 먼저 이렇게 벗겨보더라고요. 오늘도 그거야? 해서 오늘은 아니에요 했는데 자기는 난 이거야 깎고 하신 거예요? 이만큼 파여가지고. 아이고 배 아파. 아니 진짜 친하신가 봐요. 그쵸. 예전에 극한 직업 때부터 뭐 만나서 있었던 시간이 기니까
저희가 그래도 매년마다 극한 직업 팀들은 늘 만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작품 다시 같이 하면서 엄청 또 재밌게. 아 그러면은 그 극한 직업 단톡방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두 분도 네, 계속 네. 만나시려고 저희는 하면. 우리가 지금 몇 년째지? 한 8년? 8년 차? 8년 차인데도 8년 차인데 그때 만들었던 고방 그대로. 그러면 단톡방의 멤버는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우리 오형제, 네. 그 승용 제작사 형, 대표님, PD님, PD님, 이병헌 감독님, 감독님. 요렇게 8명. 그러면 매년 모임은 늘 가지시고 모임은 저희 이제 개봉한 날 1월 23일 기념일로 해서 그날 네, 그날 네. 맨날 모였어요. 그러면 제일 활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승용이 형, 맞아요. 승용이 형. 승용이 형이 이모티콘 부자라서 뭐 하나 올리면 이모티콘을 그런 주로 무슨 이모티콘을 보내세요? 유후 뭐 이런 거 그런 진짜 유후 뭐 이런 것들.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 조성해 주시네. 아, 뭐 항상 뭐 보러 가는 공연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으면은 항상 주도해서 형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오래 가고 더 돈독해진 것도 있어요. 사실 원래는 이제 그 작품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단체방도 흐지부지 되고 맞아요. 그러기 마련인데 그래도 애정이 있으신가 보네. 형도 잘해요. 왜 그래? 뭐라고 좀 그러지 해주세요. 말고. 형도 잘하지. 형도 반응도 잘하고. 아니 바보 형제가 왔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알았죠?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단체방에서는 주로 화두가 뭐예요? 보통은 이제 작품이나 누가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이제 격려와 독려.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 둘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진 올리면 네. 너무 막 야 부럽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혹시 이거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최근에 그 왕사남이 대단한 또 관객 수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뭐 너무 유치하지만 그 관객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 일을 굳건히 이제 극한 직업이 막 으쌰으쌰하면서 통닭 들고 뭐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항준이 이게 뭐야 진짜 그래가지고 내 자리야.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지 너무 축하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좋고. 직접적인 얘기는 거기 우리 방에서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저희 장모님이 아유 천만 넘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래? 야 어떡하니? 극한 직업 따라 먹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에이 괜찮아요 막 이러더니 1,500만 넘었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아 있는데 그치 그러겠지. 저희 부모님도 야 이제 1,600만이 넘었대. 맞아. 그러니까 그게 비단 이제 극한 직업이 그 순위에 밀려나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잖아요. 요즘에 진짜 천만도 1,000만 넘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쭉쭉 올라가니까. 근데 진짜 영화가 그렇게 사랑받으니까 너무 물론 극한 직업을 또 밟고 올라섰지만 너무 축하해. 맞아요. 왜? 축하해 나. 축하한다고. 마음 한 구석엔 좀 있나 봐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코미디로선 1등이잖아. 그치 그 자부심이 있죠. 순간 지나가는 생각이 이제 물론 배우분들은 뭐 스코어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봤다. 그런데 이제 또 감독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병헌 감독님. 그러니까 감독님이 3등 된 날 내가 영상 통화를 누가 해서 했는데 우울해 하셔가지고 누가 술을 사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영상이. 아니 그거 내가 뭐 전화를 왔어 영상 통화가 이렇게 대표님이랑 이렇게 근데 이병헌 감독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것 배야. 때문에 술을 사주신다고. 아이고 배야. 재밌네. 자 그러면 남편들 줄거리와 두 분이 맡으신 캐릭터 소개 부탁드려요. 남편들은 일단 범죄 조직에 납치된 아내 그리고 딸을 구하려고 전 남편, 현 남편이 어찌저찌 만나서 공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하게 되는 그런 코믹 액션 영화예요. 그럼 두 분이 맡으신 캐릭터는? 그 극한 직업 때도 저희가 마약반 형사였지만 이번에도 마약. 마약반 형사고 열혈 형사로 저는 현 남편이고 직업은 수의사예요. 수의사. 네, 수의사이고 동물이나 사람에게 항상 애정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사람. 와이프는 누구예요? 강한나 배우. 한나 배우.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환승연애 심화편 같은 느낌이잖아요. X와 그 그쵸. 현커인데 근데 둘이 또 같이 공조를 해서 와이프를 구한다. 그러면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야 명아 이거 너 하는 거야 마는 거야에 맞아, 중간에 내가 이거 팩트 체크가 전 있었나요? 전화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규 형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다. 그러면 각자 그렇게 각자 이제 공명 씨도 생각 중이시다, 진성규 씨도 생각 중이시다 네, 이렇게. 다른 네. 역할로 이제 들어가서 시나리오 받았고 형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 둘이 이제 너 할 거야, 말 너 거야. 할 거면 너 스케줄 돼, 안 돼? 이렇게 하고서 저도 바로 이제 그러면 하겠다. 대표님한테 바로 전화했죠. 저는 되게 그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봤고 제목이 너무 일단 재밌었어요. 남편들. 너무너무 그 설정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 감독님 저희 박규태 감독님이 645 감독님이셨는데 워낙 또 645를 잘 받기도 맞아, 했고 잘 됐잖아. 근데 그 위트들이 대본 속에 많이 녹아 있었어요. 근데 명희가 또 한다고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같이 한번 호흡 맞춰보고 싶다. 형이 만약에 안 한다고 했으면 형을 제가 많이 꼬셨겠죠. 해라.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씨. 맞네. 맞죠? 맞지. 맞아. 아이고 배야. 근데 처음에도 공명 씨가 깍듯했을 거 아니에요 형님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지. 약간 제가 그 캐릭터를 그 극한 직업 멤버 안에서 잘못 잡은 그 안에서 이렇게- 진성규 씨는 어떤데? 그냥 이렇게 성규 손 많이 가는 성규 좀 챙겨 성규 성규 저기 딴 데 못 가게 이렇게 그 안에서는? 요런 스타일이라 막내처럼 돼버렸네. 네. 그러니까 형이 제일 만만한 저를 너 일로 하면서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했어. 진짜. 아니 몇 살이에요 도대체 다들. 아니 동희는 되게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말 내가 동희야 이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봤고 승용 형은 워낙 형이니까 그리고 한이도 엄청 또 대장부니까 말 못하고 그러다가 만만한 게 공명이네. 그 만만한 저한테만 맨날 뭐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맨날 이렇게 맨날 당하다가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형이 그렇게 장난치면 저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안에 그 무리에서의 가장 힘없는 둘이 이렇게 서로 정확해요. 최약체 둘이서 그러다가 이한이 씨 타고 오면은 조용히 동희 형도 오면 동희 오면 동희 형이래 내가 동희 형이래 동희 형이네.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야. 너무 잘 챙겨줘요. 아유. 형 아니에요? 형? 집 댁에서? 그렇죠. 맞아요. 장난. 형도 장난. 두 분 다 장남이에요? 도영 씨가 혹시 공명 씨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겠죠? 댁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도영 씨한테도 막 이렇게 장난쳐요? 동생한테 못해. 동생한테 깍듯이. 집에서는 동생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대표님. NCT의 위험이 있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 생일 선물 큰 걸 해줬어요. 이거 근데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동생이 꼭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지. 오, 뭔데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동생이 차를 사줬어요. 진짜 정말 야 너도 나한테 좀 와, 마이 갓. 야, 진짜 대단한 동생이에요 진짜. 짱이다. 그러면 공명 씨가 대단하다. 나 이거 갖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아니면 원래는 제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또 대표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때 쓱? 네. 회사에서 그 대표님들이 기분 좋을 때 결제서를 이렇게 하듯이 저도 쓱 이제 했더니 이제 바로 대표님이. 그래서 차가 왔어? 집에 그럼 짱이다. 집에 왔어? 네? 차가 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왜요? 질투나요? 왜 갑자기? 되게 밑쪽 까보면 열받잖아요. 열받지 않아요? 나 계속 가지고 노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야. 합이 좋네요. 감독님 현장에서 되게 흐뭇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요런 장면이 원래 없었는데 이게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에 아예 나와요? 씬으로 저희가 이제 넣었었어요.
티격태격하는 걸 감독님 보시고 이거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와도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둘이 같이 캐스팅하기 진짜 잘했다라는 얘기 많이. 재미있었어요. 와. 그러면 같이 나오시는 이제 배우분들을 봤는데 강한나 씨, 이다희 씨, 전소민 씨가 다 런닝맨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던 예능에 특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기해요. 저희도 신기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이 캐스팅되는지 거죠? 다른 남편은 김지석 배우, 김재석 씨. 경호 또 윤경호 최고 선배님. 좀 그럼 현장에서 그 재밌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밌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호 난 윤경호 씨. 저도 윤경호 선배님 경호가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말을 진짜 잘하니까 너무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몰입감이 달라요. 맞아 그냥 근데 지석이는 또 리액션의 왕자예요. 리액션 그러니까. 잘해줘요. 진짜? 우와, 합이 좋겠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기서 지석이는 진짜 이렇게 하고 경호는 야 그거 그러면 저희 컷 다 모여 다 사람 고개를 싹 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근데 깔깔깔거리면서 진짜 경호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밤을 샜어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떤 포지션이에요? 토커나 리스너나 둘 중에 하나 굳이 꼽자면 완전 리스너 쪽이신 거예요? 저는 거의 한 98% 리스너. 저도 98, 99. 근데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만 듣고 싶을 때나. 그만 듣고 싶을 때 내가 근데 그만 말해를 못 하니까 화장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서 한참 화장실에 있다가 오거나. 그러면 솔직히 그 헤비 토커로 유명하신 경호 씨와 헤비 리스너로 유명하신 진성규 씨가 계속 한 사람을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을 계속 들어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먼저 화장실을 좀 하는 편이세요? 내가 먼저 가야 돼. 보통 형이 먼저 가요. 진짜 안 선배님 지치시는군요. 그러면 공영 씨도 잘 들어주시는 입장이니까 근데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했던 얘긴데 왜 또 하지 할 때는 없었어요? 많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왜 또 했어? 또 들어요. 너 진짜 나랑 비슷하구나. 저도 누가 어떤 얘기를 막 신이 나서 하는데 분명히 그 전에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듣다 보면은 기승전결이 똑같아. 뭐 했던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리액션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다 해. 근데 그러다가 말해주는 사람이 잠깐만. 근데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거기서는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기는 내가 나를 너무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넘겼지. 그러면 공영 씨는 형님 집 놀러 가본 적 있어요? 예. 옛날에 그 전에는 와서 둘째 애기 그 자동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선물해주고. 자동차 선물해가지고. 그러면 댁에서 봤던 그 형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정에서의 형님과 직장에서의 형님은 다를 수 있죠. 지금 말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형이 또 엄청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그네 타고 놀아줬다는 게 아드님 얘기 맞죠? 그 둘 다 어렸을 때 9년 전에 범죄도시 전에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를 때 계속 그네를 막 이렇게 끌어주고 있으면 이제 애들이 줄을 서 있으면 동네 애들을 계속 밀어줬어요. 근데 그네 아저씨처럼 거기 그냥 정박해서 이렇게 막 애들 밀어주고 잡아줘. 다음 그러면 저기서 아주머니들이 이제 저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네. 저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인지 애들 좋으니까 너무 맡겨놓는데. 고마운데. 그치. 근데 나서는 이제 그때는 그래도 그 범죄도시 느낌의 그 머리는 아니었죠? 그치. 그치. 이렇게 밀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그랬으면 큰일 다른 쪽으로 걱정하시지. 그랬으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아저씨! 장수야! 그럼 요즘에는 뭐 하면서 놀아주셔요? 아이들도 요즘에는 이제 애들하고 저 둘째랑은 자전거도 타고 이제 첫째랑은 가끔 가다가 인형 뽑기 하러. 요즘 친구들은 뭐 나오면 좋아해요? 요새 그거 키캣이라고 그러는데. 키캣 과자? 아니요. 키캣이라고. 그 키보드를 슬라임, 말랑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푸는 그런 맞아요. 건데 그 키캣이란 것도 키보드를 계속 이렇게 터라락 하면서 하나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있어서 다다다다다다닥 하면 그거를 계속 하면서 그런 뭐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그런 그걸 또 꾸미는 게 키캣 꾸미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볼펜 꾸미기도 있고.
많이 하세요? 저요? 제가요? 약간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해. 시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공명 씨가 절 이제 진성규 씨 대하듯 하는 거 같아요. 아까 너 진짜 버릇됐어. 아니 형이랑 있어서 그래요. 저 딴 데 가서 이러겠어요? 아 그래요? 너 그렇게 지금 하잖아. 차라리 딴 데 가서도 이러세요. 하잖아. 조심해.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아 진짜. 유치하게 노는 게 재밌네. 근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녀분. 그러니까 어리니까 애들이 그래서 꼭 여행을 가면 이제 첫째는 이제 여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이소, 올리브영 그런 데를 다이소를 분명히 여기를 갔는데 또 다른 점을 또 가고 또 가고 미세하게 다른 게 있나 보다. 이거 계속 갔는데 똑같은 걸 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달라 아빠 그래. 뭐 해외로 일본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돈키호테를 계속 아우, 계속 미치죠. 돈키호테 다이소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돈키호테 다이소밖에 없어. 분명 일본 가서 라면도 먹고 싶고 뭐 근데 돈키호테랑 다이소밖에 생각이. 동동동 돈키 돈키호테. 와 이거 어떻게? 그 노래가 계속 나와서. 그래서 분명히 여행을 갔는데 돈키호테밖에. 뭐 사요? 그냥 계속 그 화장품 사나? 화장품 조그마한 화장품들 뭐 브러쉬로 이렇게 뭐 블러셔? 이 블러셔 그런 거. 그리고 나 일본에 제가 드라마 때문에 잠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아빠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구해줘. 주로 뭐였어요? 조그만한 뭐 립, 뭐 어떤 어디 립, 뭐 이런 거였는데 일본어도 못 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막 보다가 스미마셍 코레와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제 거기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사다 주셨어요. 다 사서 좋은 아버지네. 그럼. 그러면 두 분은 그런 거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뭐 이거 유난이다 다 똑같은데 하는데 내 눈에는 이게 달라. 난 여기 진짜 빠져있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 달리는 거 좋아하니까 막 이런 뭐 와치 이런 것들 스마트워치 이런 거. 그냥 똑같은 워치지. 뭐 이런- 아니야 이거 이런 달라. 느낌? 다 그 번호가 있어 모델 번호가. 그냥 갤럭시 워치 하면 되지. GPS 자체가 달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GPS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더 잘 잡아요? 더 잘 잡아요. 잘 잡으면 얼마나 잘 잡는데. 진짜. 그래 그냥 뛰면 되지. 이거 꼭 필요해. 그냥 이거 빼고 뛰면 되지. 그냥 신발이나 있으면 되지. 신발이랑 운동화만. 근데 요거 딱 하나 있으면은 신발이랑 이것만 있으면 돼. 시원하겠네. 스타일리스트한테 너무 감사하네. 공명 씨는 취미가 엄청 많던데요? 취미 스킨스쿠버랑 캠핑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그럼 너 장비 거기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장비가 보면 다 필요한 건데? 너 장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장비에 욕심은 있긴 해요. 그거 얘기한 거야. 뭐 없다고 얘기해. 그거 얘기한 거 맞죠? 맞아요. 얘기해봐. 캠핑 장비부터 시작해갖고 스킨스쿠버 장비. 캠핑 장비도. 그냥 가서 자는 거잖아. 그래 박스 깔고 자면 되는데 뭐 필요한데. 달라요. 다르대요. 다르대. 아니 그 얘기도 들었어요. 공명 씨 다니는 헬스장이 엄청 유명한 헬스장이더만요. 오 진짜. 김종국 씨도 다니시고 민호 씨도 있고. 거기는 진짜 좀 웬만한 몸 좋다 하시는 분들이 다 작아 보여요. 왜 누구 때문에요? 김종국 씨요? 원흉은? 그쵸. 종욱 선배님도 그렇고 뭐 지훈 선배님, 지훈 선배님도 아, 그러시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몸 만들지 않았을 때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 그래도 공명 씨 운동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래 으짜 막 이렇게 소리 내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저희 짐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두가 그렇게 해요. 아 그게 분위기인가? 김종욱 선배님이 항상 운동하실 때 맛있다 막 이러시면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라고 해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있어서 소리를 저도 같이 그럼 관장님 뿌듯하시겠네. 그쵸. 진성규 씨도 운동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요 근래에 저도 이제 약간 근육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드시려고.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손실이 아, 이게 맞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엄청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오, 아, 살이- 그럼요. 살이 아무나 못 많이 입어요. 찌고 근육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나 못 입어. 왜 계속 벗겨? 오, 어유. 한번 힘 줘봐. 어유, 좋으시네요. 아, 이제 조금 살이 쪘어요. 살이 조금 붙어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알겠지만 깐족깐족거리잖아요. 근데 얘가 뭐지? 스크린 골프를 한 친구들하고 한 3번, 4번 쳤다고 그래서 그 처음 필드를 한번 같이 필드를 나가보자. 같이 나가보자 처음으로. 그래서 약속을 딱 잡고 나가기 전에 계속 그 전날부터 내가 형은 이기지. 아 형은 진짜 계속 이렇게 깐죽깐죽거리는. 형 치는 건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아니 스크린에 같이 쳤을 때 딱 아, 보니까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구력이 그래도 잘은 못 치지만 한 4, 5년 쳤는데 그냥 오. 야 내가 만약에 진짜로 내가 지면은 너 내 채 그대로 줄게. 왜냐면 새 채였으니까 그거 줄게. 그래갖고 이제 핸디를 주고 몇 타 아. 주고 그래서 나가서 쳤는데 쳤는데. 저 이겼어. 얄미워. 진짜 딱 한 타 차이로 쳤어. 123타 124 그래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나갈 때는 골프채를 갖고 나가셨는데 들어올 때는 맨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경 씨께서 뭐야 골프채 어디 갖다 놨어? 그 정확하게 말했어. 뺏겼어 여보. 잘했네 이렇게 했고 그 뒤로 저는 골프를 잘 안 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저 때문만은 그쵸? 아닌데 공교롭네. 저는 진짜 형이랑 칠 때만 그렇게 좀 잘 치는 거고. 그게 더 별로네. 원래 못 치는데 왜 얼마나 못 나한테만 잘 쳐? 치는 거야? 평소에 성격도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형은 진짜 좋아요. 아니 너 뭐가 좋아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사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늘 허허실실이실 것 같아. 근데 리더의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전에 이준 씨가 나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진성규 씨를 필두로 연기하는 그런 스터디 같은 모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리더는 아니고 저의 베프 친구가 이제 연출이 리더고 창단 멤버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보자 연습해보자 막 이렇게 먼저 하게 돼서 한예종 동문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다는데요. 직책이 야, 막 이게 진짜 그러니까 성향에 비해 제가 거절을 투가 못하니까 많네. 아 거절 못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능력치로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그런 거 진짜 못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일은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맞고만 아니 근데 일상에서 거절 못할 것도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그런 도미걸 같은 분을 만난 적은 없으세요? 거절하세요 이런 분? 있죠 근데 저는 잘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저 진짜로 잘 잘 들어줘요. 만났네. 진짜로 잘 들어주는데 근데 저도 얘기를 듣는 거를 잘하니까 최대한 계속 잘 들어주다가 끝내는 거기는 안 가요.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 걸렸다고 생각하고 아. 왜냐면 내가 네네 아. 이제 다 넘어왔다 이런 느낌. 막 예전에는 제 대학교 이제 올라와서 갓 서울 올라왔을 때는 반포 터미널에 가면은 꼭 뒤에서 죄송한데 지갑을 잊어버려서 혹시나 택시비 좀 빌려주시면 제가 여기로 연락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돈 하나도 없는데도 막 3,000원, 2,000원. 저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 주고. 그런 거 좀 많이. 옛날에 저도 한 20대 때 대학생 때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3,000원이 없어. 3,000원은 좀 있을까? 근데 진짜 근데 드리고 싶은데 없었어. 그래서 가방 막 찾는데 죄송해요 없어요. 근데 5,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지금 5,000원짜리밖에 없어서 거슬러 줄게. 거슬러 줬어.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그냥 가져가시는 철저히.
형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옆에서 약하신 것 같아. 옆에서 막 그래서 극한직업 멤버들도 형이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그러니까 마음도 약한데 알면서도 주신 경우도 많은 거죠. 두세 번 해서 못 받고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야 그런 분들 많아. 근데 못 맞아. 받아. 그렇게 또 동기들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걸려서 또 그렇게 붙잡혀서 그 5천 원을 드리면서 이거 진짜 저 돈 하나도 없는데 드리는 거예요. 꼭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는 있어요. 꼭 주셔야 돼요. 그거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도 마음에 동요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 가장 측근이 제일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경님은 그걸 보고 뭐 고쳐라 혹은 그냥 그래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뭐 어떤 또 보경이랑 같이 있으면 또 그게 또 보경이 또 잘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보경이 바로 손잡고 고개를 틀어버려. 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형이 가져오는 그런 느낌.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형이 아이, 근데 와사비 제가 별명을 와사비라고 예전에 불렀어요. 아내분을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저장된 그게 와사비예요? 갈비뼈 갈비뼈. 갈비뼈? 뭘? 아니, 아니 무슨 갈비뼈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왜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떼서 만들었다 해서 내가 그냥 그 전화번호 그냥 갈비뼈. 갈비뼈 하트. 그래 내 사랑 거. 왜냐면 하트를 안 붙이면 하트를 안 붙이면 갈비뼈? 아니 어디 뼈에 장국 뼈에 장국집도 아니고 그런 애칭이 있어요. 의미는 너무 좋은 의미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와이프는 이거 아니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밸런스가 좋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톡톡 쏘는 말들 할 때 되게 연애할 때 짜릿짜릿하고. 그게 되게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와사비 한번 맛들이면 달아요 또 와사비 맛이. 막 이렇게 다가가면 얼굴 안 치워? 이러면 얼굴 바로 치워버리고. 보통은 안 치우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바로 치운대. 바로 치우고. 그런 재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방구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어차피 나 혼자 텄으니까. 그러니까 형만 떴대요 형만. 이게 일방적으로. 이게 응 하면 발로 그냥 엉덩이를 팍 쳐.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요런 게 혜미가 배 아파.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야 진짜 너무 순식간에 다 지나간.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시간이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짧은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편하게 이 아이의 성향인데도 엄청 되게 편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뵈니까 진짜 왜 다들 이쁘시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덕담까지. 네, 마지막으로 사진만 찍으면 진짜 끝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느리언도 먹었잖아. 두리안. 느리안. 좀 맛있어. 좋아해요? 나 진짜 그게 음식인지 몰랐어요. 기박아. 먹는 게 맞냐? 도현 씨도 아시는 분이 도현 씨 누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해? 호칭이야. 너도 도현 누나라고 해도 돼요? 그럼요. 다 좋아요. 진짜? 배 아파. 근데 두 분 다 대화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확실히 그 말을 안 하면 그게 안 늘더라고요. 맞아. 너 지금 몇 살이지? 저요? 22. 아이고 2학년 2반이시구나. 아이고 아직 젊으시네. 아유, 공간 조심해야죠. 그게 뭐야? 야 6학년. 나 6학년 아니지 뭐. 뭐래 아직. 뭐래? 저는 몇 학년 몇 반 같아 보이세요? 2학년.
1학년. 아이고. 민짱 어떻게 일을 해요 이렇게?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공연 때 의상이 요런 의상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입으셨어요? 이렇게 공연 때 옛날에 젊었을 때 약간 야생소년, 타잔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살이 좀 하얀데 거기 보이는 데만 쫙 까맣게 하고 여기 그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 목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근데 공연하는데 장면 중에 그 여자애가 내 등에 올라타서 너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옷이 나시가 쭉 하고 찢어진 거야. 근데 여기 다 하얀데 나무 목자가 이렇게 그려져. 내가 역할이 엄청 야생소년인데 확 바나나 뱉기를 수착 뱉겼는데 나무 목자가 내가 아니까 계속 옷을 잡고 이렇게 계속 가요. 야 그때 생각나는데 제가 그린 거. 내가 다 죄송하네. 진짜 너무. 장도연의 살롱 트리